아침 햇살이 하얀 커튼을 뚫고 들어와 거실 바닥에 길게 띠를 만들었다. 이서연은 따뜻한 우유가 담긴 컵을 아들 한준의 작은 손에 쥐어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7살배기 아들의 통통한 볼과 자신을 올려다보는 까만 눈동자는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지난 7년 동안 그녀의 우주는 오로지 이 작은 아이를 중심으로 돌았다. 서연은 아들이 세상에 어떤 풍파도 겪지 않도록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리라 매일같이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지워낸 채 유능한 재무 분석가이자 다정한 싱글맘으로 조용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시계처럼 정확하고 단조로웠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들의 아침 식사와 도시락을 준비하고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중견 회계법인으로 출근한다. 그곳에서 그녀는 복잡한 숫자와 보고서의 숲에서 길을 잃은 기업들을 위한 해결사로 통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냉철한 판단력은 업계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지만 그녀는 의도적으로 대기업의 화려한 스카우트 제의를 모두 거절하며 스스로를 그림자 속에 가두었다. 스포트라이트는 위험했고 평온한 일상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그녀의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이다. 한준의 작은 손을 잡고 유치원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여느 평범한 엄마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7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밤. 단 한 번의 실수가 잉태한 비밀. 그 비밀은 사랑스러운 아들의 존재로 축복이 되었지만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기도 했다. 그래서 서연은 더욱더 자신을 단련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이성과 논리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녀의 세상은 한준과 자신, 단 2사람만으로도 충분히 완벽했다. 사무실에 도착한 서연은 개인적인 감정을 벗어던지고 얼음마녀라는 별명에 걸맞은 프로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해결해야 할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의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혀를 내둘렀지만 동시에 그녀의 차가운 태도와 사적인 교류를 꺼리는 모습에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기도 했다. 서연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타인과의 깊은 관계는 또 다른 약점을 만들 뿐이라고 믿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실력으로 증명하고 그 대가로 아들과의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뿐이었다. 오후에 정적이 흐르던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대학 시절부터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던 박 이사였다. 그는 은퇴 후 헤드헌팅 회사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다. 안부 인사도 잠시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 전문가 아직도 그렇게 숨어 지낼 건가? 자네 실력이 아까워서 하는 말이야. 국내 최고의 기업에서 자네를 원하고 있어. 서연은 습관처럼 거절의 말을 준비했다. 이사님, 제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생활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박 이사의 다음 말은 그녀의 철벽 같던 마음에 균열을 일으켰다. 진성그룹이야. 국내 1위. 진성그룹에서 직접 자네를 지목했어.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총괄 감사 책임자 자리일세. 업계 최고 대우는 물론이고 자네 커리어에 정점을 찍을 기회야. 진성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7년간 애써 잊으려 했던 기억의 저편에 봉인해두었던 이름. 그곳은 바로 강태민, 한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지배하는 왕국이었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끼며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세상의 모든 기업 중에 왜 하필 그곳이란 말인가? 박 이사는 그녀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오해한 듯 말을 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진성그룹의 사활이 걸린 일이라더군. 그래서 외부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있었던 거고
강태민 그 젊은 CEO가 직접 자네 프로필을 보고 결정했다고 하더군.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강태민. 그 이름이 서연의 뇌리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냉정하고 오만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이용하는 남자.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을 그 남자와 엮이는 것은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했다. 그것이 자신과 한준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업계 최고 대우라는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금의 수입으로도 한준을 키우는데 부족함은 없었지만 아들에게 더 좋은 환경,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이었다.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한준의 미래를 위한 완벽한 경제적 기반을 단 몇 년 만에 마련할 수 있었다. 유학, 최고의 교육,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엄마로서 포기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그녀는 복잡한 심경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마천루들이 회색빛 하늘 아래 굳건히 서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든 한준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아들의 자는 모습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짙은 눈썹과 오똑한 콧날, 다부진 인매, 잠결에 뒤척이는 모습에서 언뜻언뜻 그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는 그를 더 닮아갈 것이다. 만약 강태민이 한준을 보게 된다면 그는 한눈에 자신의 핏줄임을 알아볼까? 아니, 설령 알아본다고 해도 그에게 아들은 자신의 야망에 걸림돌이 될 뿐일 것이다. 그는 결코 다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을 남자였다. 오히려 한준을 빼앗으려 하거나 자신을 위협하는 카드로 사용할지도 모른다. 생각이 꼬리를 물수록 두려움이 엄습했다. 위험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오기가 생겼다. 언제까지 이렇게 과거에 발목 잡혀 숨어 살아야 하는가? 그녀는 더 이상 7년 전에 무력하고 상처받은 여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누구보다 단단해졌다. 자신의 능력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강태민은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 하룻밤의 실수 따위는 무의미한 과거의 파편일 뿐일 테니까. 철저하게 공적인 관계로만 대한다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무사히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다. 한준의 미래라는 달콤한 과실과 강태민이라는 치명적인 독을 저울질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이직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와 아들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도박이었다. 동이 트기 전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시간에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두려움에 맞서 싸우기로. 아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지난 7년간 스스로를 올감했던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그녀는 그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껏 한준의 아침을 차렸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의 결심이 틀리지 않았다고 되뇌었다. 그녀는 박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님, 진성그룹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약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 이사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전화 통화가 끝나고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진성그룹 본사 빌딩은 위압적인 유리와 강철의 성체였다. 며칠 후 최종 계약을 위해 방문한 서연은 로비에 서서 거대한 건물 내부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통제된 공간. 이곳의 주인이 바로 강태민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비서실의 안내를 받아 최고층에 위치한 CEO 사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흐트러짐 없는 검은색 정장, 단정하게 묶은 머리,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완벽한 갑옷이었다. 강태민과의 재회는 생각보다 싱거웠다. 그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서연이 들어서자 잠시 고개를 들었을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7년 전과 마찬가지로 차갑고 무심했다. 그 눈에는 그녀에 대한 어떤 기억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이서연이라는 이름과 뛰어난 경력을 가진 유능한 전문가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서연 씨. 성과로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권위적이었다. 서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내내 서연은 강태민의 시선을 느꼈다. 그것은 과거의 여인을 알아보는 눈빛이 아니라 새로 영입한 값비싼 도구의 성능을 가늠하는 듯한 예리하고 분석적인 시선이었다. 그녀는 안도감과 동시에 미묘한 굴욕감을 느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계약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긴장했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통과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서연은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여 즉시 업무에 착수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약속된 기간 안에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이곳을 떠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준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를 책상 한편에 세워두었다.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강태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철저히 업무에만 몰두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조용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파도가 서서히 몸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진성그룹에서의 첫 주는 폭풍처럼 지나갔다. 이서연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녀는 방대한 양의 프로젝트 자료를 밤을 새워가며 분석했고 회의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과 논리 정연한 지적에 베테랑 부장들조차 진땀을 흘리기 일쑤였다. 프로젝트 팀원들은 처음에는 젊은 여성 감사 책임자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지만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점차 그녀를 인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얼음마녀라는 별명은 이곳에서도 금세 그녀의 이름 앞에 붙었다. 서연은 그런 반응에 익숙했다. 오히려 편안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오직 일로만 평가받는 관계. 그것이 그녀가 추구하는 바였다. 그녀는 강태민과 마주치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했다. 다행히 그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서연은 그가 없는 동안 최대한 많은 업무를 처리해두려 했다. 그녀의 책상 위 작은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한준의 얼굴만이 그녀가 유일하게 무장을 해제하는 순간이었다. 아들의 미소는 삭막한 기업의 정글에서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오아시스였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강태민이 출장에서 돌아온 주말 그룹 차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가족 동반 자선 바자회가 열린 것이다. 신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시작을 기념하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행사로 전 임직원의 참석이 의무였다. 특히 서연처럼 외부에서 영입된 책임자는 얼굴을 비추는 것이 필수적인 예의였다. 그녀는 주말 내내 돌봐주기로 약속했던 베이비시터에게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한준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다. 결국 그녀는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준을 행사장으로 데려가는 것. 그녀는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한준아, 오늘 엄마랑 같이 가는 곳에서는 절대로 엄마 손 놓으면 안 돼. 알았지? 낯선 사람이 말 걸어도 대답하지 말고. 한준은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옷을 골라 입고 한준의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캡모자를 씌웠다. 수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있다가 적당한 때에 빠져나올 생각이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행사장은 화려하고 활기찼지만 서연에게는 거대한 지뢰밭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한준의 손을 꽉 잡고 최대한 구석진 곳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아이의 호기심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한준의 눈은 온갖 신기한 물건들과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한 부스들을 향해 반짝였다. 바로 그때 단상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며 사회자가 강태민 대표의 등장을 알렸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한준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강태민의 짧은 연설이 끝나고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연은 바로 지금이 이곳을 빠져나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한준을 데리고 출구 쪽으로 막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다. 엄마, 저 로봇 갖고 싶어요. 한준이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행사장 중앙에 전시된 커다란 장난감 로봇을 향해 달려갔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하필이면 그 로봇은 강태민이 서 있는 곳 바로 옆에 있었다. 한준아, 안 돼. 이리 와. 그녀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아이의 발걸음이 더 빨랐다. 강태민은 VIP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시야에 들어온 작은 아이에게 시선을 빼앗겼다.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줄 알았지만 아이는 그 옆에 로봇 앞에서 멈춰 섰다. 아이는 캡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다부진 체격과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가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었다. 바로 그 순간 아이가 고개를 들어 로봇을 올려다보았다. 캡모자의 그림자 아래로 드러난 아이의 얼굴. 강태민은 숨을 멈췄다. 자신의 어린 시절 앨범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얼굴이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세상이 정지한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다. 머리는 말도 안 되는 우연이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심장은 기묘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몸을 숙여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꼬마야, 이름이 뭐니? 그의 목소리를 들은 아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빤히 쳐다볼 뿐 대답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아이가 잠시 한눈을 팔아서. 차갑고 정제된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타나 한준의 팔을 붙잡고 자신의 뒤로 숨겼다. 강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평소의 냉철하고 빈틈없는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불안으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 아이의 얼굴에서 느꼈던 충격과 눈앞의 이서연의 과민한 반응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연결시켰다. 이서연 씨 아들이었군. 나이는 몇 살이지? 그의 질문은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탐색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7살입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묻지도 않은 나이까지 대답하며 서둘러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서연은 거의 도망치듯 한준을 데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강태민은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굳은 표정으로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7살, 자신의 실수와 기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시간. 그리고 자신을 경계하며 아이를 감싸던 그녀의 모습.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던 그의 세계에 정체 모를 변수가 나타난 것이다. 그는 곁에 있던 비서에게 나지막이 지시했다. 김 비서, 이서연 씨에 대해 다시 자세히 알아보게. 특히 사생활에 대해서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행사장을 빠져나온 서연은 주차장으로 가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차에 타자마자 그녀는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다. 강태민은 한준을 보았고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차가운 눈.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이곳에 온 것 자체가 실수였다.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한준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로봇을 못 가진 것이 아쉬운지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들을 꼭 껴안았다. 미안해 아들,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강태민은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앨범을 펼치자 7살 무렵의 자신이 사진 속에서 그를 보고 있었다. 낮에 보았던 그 아이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그는 앨범을 덮고 위스키 잔을 집어들었다. 이서연, 7년 전 유학을 마치고 막 귀국했을 때 아버지의 압박과 후계자 경쟁으로 심신이 지쳐있던 시절. 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던 여자, 술에 취해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유독 총명하고 서늘하게 빛나던 그녀의 눈빛만은 어렴풋이 떠올랐다. 하룻밤의 일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자신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분노보다 냉정한 계산이 앞섰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것은 진성그룹의 후계자인 자신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다. 혼외자 스캔들은 그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을 낼 것이고 정적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격거리가 될 터였다. 그는 이 문제를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이서연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했다. 그녀가 이번 프로젝트의 책임자라는 사실은 오히려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넣었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자신이 정할 것이다. 자선 바자회 이후 진성그룹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이서연과 강태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연은 그날 이후 더욱더 굳건한 얼음 성벽을 자신의 주위에 쌓아 올렸다. 그녀는 업무 외에는 누구와도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최소화하려 애썼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강태민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기 전에 그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최대한 신속하고 완벽하게 끝내야만 했다. 하지만 강태민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김 비서로부터 이서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극히 평범했다. 유능한 전문가, 평판 좋은 직장 동료,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싱글맘. 하지만 강태민의 날카로운 직감은 그 평범함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특히 그녀가 7년 전 최고의 금융회사에서 갑자기 사직하고 약 1년간 행적이 묘연했던 공백기에 주목했다. 그 시기는 한준이 태어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퍼즐 조각들이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날의 CCTV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아이를 감싸 안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던 이서연의 창백한 얼굴.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인 그 표정은
단순한 실수를 한 직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명적인 비밀을 들킨 자의 얼굴이었다. 그는 영상을 정지시키고 화면 속 아이의 얼굴을 확대했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인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그의 심기는 불편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자신의 통제된 세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불길한 예고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균열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막아야 했다. 한편 서연은 일에 더욱 몰두했다. 그것은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녀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재무자료와 계약서들을 파고들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예리한 감각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장부였지만 특정 하청업체와의 거래 내역에서 미세한 불일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었다. 에코건설이라는 이름의 회사였다. 설립된 지 1년도 차에 되지 않은 신생업체가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핵심 공사를 여러 건 수주한 것부터가 비정상적이었다. 서연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에코건설의 실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 의문은 더욱 커졌다. 회사의 주소지는 번듯한 사무실이 아닌 도심 외곽의 낡은 우편함 사서함으로 되어 있었다. 이 사진의 명단 역시 업계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이름들 뿐이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유령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의 특징이었다. 누군가가 이 회사를 통해 거액의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강력한 의심이 들었다. 서연의 등골에 차가운 땀방울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니라 거대한 부패의 증거였다. 그녀의 발견은 시작에 불과했다. 에코건설로 흘러 들어간 자금은 여러 단계의 복잡한 돈 세탁 과정을 거쳐 추적이 불가능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자금의 흐름을 쫓았고 마침내 그 돈의 일부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개설된 비밀 계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정도 규모의 비자금 조성은 결코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룹의 최고위층, 어쩌면 그 정점에 있는 누군가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인물은 단 한 사람, 강태민이었다. 서연은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무사히 프로젝트를 끝내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거대한 범죄의 실타래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까? 하지만 누구에게?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강태민 자신이었다. 섣불리 보고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호랑이의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음을 깨달았다. 강태민의 개인적인 비밀과 기업의 구조적인 비리, 두 개의 거대한 위협이 그녀의 목을 동시에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 무렵 강태민 역시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넣었다. 그의 지시를 받은 김 비서가 한준이 다니는 유치원 근처에서 아이의 칫솔을 몰래 확보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것이다. 검사 결과는 며칠 뒤에 나올 예정이었다. 강태민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서연이 7년 전 살았던 오피스텔의 이웃들을 수소문했고 마침내 그녀가 임신한 몸으로 힘겹게 지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모든 정황이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서연이 자신의 아들을 낳아 홀로 키우고 있다는 것. 강태민은 서재에 홀로 앉아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아직 현실로 와닿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될 준비도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아이는 자신의 완벽한 인생 계획에 없던 불청객이자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일 뿐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기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 자신을 쏙 빼닮은 아이. 그는 이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려 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서연은 압박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다. 낮에는 진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는 감사 책임자로, 밤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을 지켜야 하는 엄마로, 그녀는 두 개의 다른 삶을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자료들을 개인용 보안 USB에 따로 백업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동시에 그녀는 강태민의 눈을 피하기 위해 더욱더 업무에만 집중하는 척 연기했다. 회의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의 시선이 예전보다 더 집요하고 날카로워졌음을 느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눈치였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자금 흐름도를 완성해가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녀의 컴퓨터 화면에 갑자기 시스템 오류 메시지가 뜨더니 작업하던 파일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 누군가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그녀의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의 조사가 누군가에게 발각된 것이다. 이제 적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을 수 없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의 압박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화면에서 파일이 사라진 순간 이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패닉에 빠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무언의 협박. 그녀는 조용히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의 모든 벽이 자신을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보안 USB를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퇴근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과거를 숨기는 것을 넘어 진실과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었다. 다음 날부터 강태민의 압박은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지 않았다. 임원 회의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서연의 감사 진행 상황을 문제 삼았다. 이서연 책임, 외부에서 큰 기대를 걸고 모셔왔는데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더딘 것 같군요. 혹시 뭔가 어려운 점이라도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모든 임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이것은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팀 내에서 고립시키려는 교묘한 수법이었다. 서연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표님 말씀대로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몇 주간 분석한 핵심 데이터 파일이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로 전부 삭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진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심각한 취약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감사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은 순간 정적으로 휩싸였다. 그녀는 그의 공격을 역으로 이용하여 진성그룹의 보안 문제를 공론화하며 판을 뒤집어버린 것이다. 강태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이 여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단 있고 영리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서연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는 듯한 팽팽한 대치였다. 그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즉시 보안팀의 최고 수준의 조치를 지시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책임은 업무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상황을 능숙하게 마무리했지만 이 일로 인해 서연에 대한 그의 경계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후로 두 사람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졌다. 강태민은 서연이 요청하는 자료마다 사소한 트집을 잡아 결제를 지연시키거나 그녀의 팀원들을 다른 긴급 업무에 차출시켜 그녀의 손발을 묶으려 했다.
그는 그녀를 압박하여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들 심산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공식적인 경로가 막히자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회계팀의 말단 사원과 우연을 가장해 대화를 나누고 퇴근 후에는 전산실의 보안 담당자와 술잔을 기울이며 시스템의 뒷이야기를 캐물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다. 낮에는 완벽한 감사 책임자의 가면을 쓰고 밤에는 집요한 탐정이 되어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 나갔다. 그녀는 백업해둔 자료를 바탕으로 에코 건설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강태민의 개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스위스 은행의 한 비밀 계좌. 그 계좌에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즉 스모킹건이었다. 강태민이 부패의 정점에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다. 증거를 손에 쥔 서연은 희열보다 깊은 공포를 느꼈다. 이 증거는 강태민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과 한준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남자였다. 그녀는 더욱 신중해져야 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증거를 모으는 것을 넘어 이 증거를 어떻게, 언제 터뜨려야 할지 출구 전략까지 치밀하게 세워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졌다. 어느 날 저녁 강태민은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난 시각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사무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녀에게 위스키 한 잔을 권했지만 서연은 정중히 거절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입을 열었다. 싱글맘으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하군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그 어떤 위협보다도 서늘하게 서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었다. 서연은 표정 변화 오샤 없이 그를 마주보았다. 대표님께서 제 개인적인 상황까지 염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는 편입니다.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는 보고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강태민은 작게 웃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다. 이것 보시죠. 이 책임이 그렇게 애타게 찾던 자료입니다. 에코 건설 관련 최종 계약서 원본이죠. 서연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완벽하게 조작된 계약서와 회계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모든 비리의 흔적이 중간 관리자 한 명의 개인적인 일탈로 귀결되도록 교묘하게 꾸며져 있었다. 그는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었다. 서연이 진실에 가까워지자 희생양을 내세워 모든 것을 덮으려는 속셈이었다.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까? 더 이상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명령이었다. 서연은 조작된 서류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더군요. 에코 건설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일부가 스위스에 있는 한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던데 혹시 대표님의 개인 변호사와 관련된 곳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강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그녀는 그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그가 무언가 말하려던 찰나 그의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김비서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다. 대표님, 의뢰하셨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입니다. 강태민은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보았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방해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적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적의 목을 겨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휴대폰 액정 위로 떠오른 99.는 숫자는 강태민의 뇌리에 낙인처럼 박혔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이서연의 얼굴과 화면 속 숫자를 번갈아 보았다. 수만 가지 생각이 초단위로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수년간 훈련된 포커페이스로 자신의 충격을 완벽하게 감추었다. 지금 이 여자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터였다. 그는 방금 전 그녀가 던진 스위스 계좌에 대한 미끼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쳤다. 흥미로운 가설이군요. 계속 조사해서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하세요. 이 책임. 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가 없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다. 오늘은 이만 퇴근하시죠. 피곤해 보이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하고 권위적이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잠시 그를 응시했지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뒤 집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강태민은 지탱하고 있던 다리의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세상이 저 여자와 아이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위스키 병을 집어들어 잔에 따를 생각도 없이 병째로 들이켰다. 독한 액체가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머릿속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아들,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것도 7년 동안이나 까맣게 모른 채 살아왔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감히 자신을 속이고 아이를 숨겨온 이서연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하룻밤의 실수로 자신의 인생에 거대한 오점을 남긴 과거의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가 되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가족이란 진성그룹이라는 제국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동맹의 수단일 뿐. 사랑이나 혈육의 정 같은 감상적인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머릿속에 엄격하고 냉혹했던 아버지. 강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평생 그에게 완벽함을 강요했다. 후계자는 단 하나의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소한 실수 하나가 공들여 쌓은 탑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다. 만약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결코 자신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혼외자 스캔들. 그것은 진성그룹의 후계자 강태민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 사회, 주주들, 그리고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들이 이 약점을 물고 늘어질 것이 뻔했다. 그가 수년간 피땀 흘려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그가 이룩한 왕국처럼 화려하고 거대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없었다. 그는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었다. 이것은 위기 상황이었고 위기 관리 능력이야말로 그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했다. 첫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서연을 해고한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비자금의 핵심에 접근했다. 그녀를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언론의 모든 것을 터뜨릴 수도 있었다. 리스크가 너무 컸다. 둘째, 아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스캔들이 터지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의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셋째, 돈으로 입을 막는다.
거액의 돈을 주고 아이와 함께 해외로 영원히 떠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돈으로 움직일 타입이 아니었다. 그녀의 그 당당하고 꺾이지 않는 눈빛이 그것을 증명했다. 오히려 그런 제안은 그녀를 더욱 자극할 뿐일 터였다. 그는 마지막 선택지를 떠올렸다. 그것은 가장 비열하고 잔인했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는 이서연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바로 아들 이한준.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그의 약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했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여자와 그녀가 파헤치고 있는 기업 비리,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의 열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는 아이를 이용해 그녀를 협박할 생각이었다.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 감사 보고서를 조작하고 영원히 비밀을 묻을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폭로하고 아이의 인생까지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강태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서연이 어떤 선택을 할지 확신했다. 모성애란 그 어떤 신념이나 정의감보다도 강하고 본능적인 감정이다. 그녀는 결코 아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이 게임의 승자가 자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이서연을 자신의 발 아래 완벽하게 꿀릴 수 있을 터였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신념, 그리고 그녀가 지키려 했던 아들까지도 자신의 통제에 둘 생각이었다. 아이는 스캔들의 원인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지키는 인질이 될 것이다. 결정을 내리자 그의 머릿속은 놀랍도록 명료해졌다. 혼란과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냉혹한 결단력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로 감정을 소모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부터 철저한 비즈니스였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래.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인터폰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평온함을 완전히 되찾아 있었다. 김 비서, 내일 이서연 씨와 단둘이 만날 약속을 잡게. 아주 조용하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곳으로. 그리고 한준이라는 아이에 대한 모든 자료를 따로 정리해서 준비해두게. 유치원 생활기록부부터 병원 진료 기록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전화를 끄는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창밖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찼다. 그는 이서연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한 다음 계획까지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친자 확인 소송, 양육권 분쟁. 법과 언론을 이용해 그녀를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고 아이를 합법적으로 빼앗아올 수도 있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돈과 권력이 있었다. 이서연은 결코 그를 이길 수 없었다. 내일 그는 그녀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고요함이 그의 집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김 비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강태민 대표가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저녁에 그가 지정한 장소로 와달라는 간결한 통보였다. 장소는 진성그룹에서 운영하는 VVVIP 전용의 프라이빗 라운지였다.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 서연은 이것이 단순한 업무 협의가 아님을 직감했다. 어젯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던 그의 눈빛을 떠올렸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하루 종일 태연한 척 업무를 처리했지만 머릿속은 다가올 전투를 위한 수많은 전략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약속된 시간, 서연은 라운지에 도착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상층의 공간은 숨막힐 듯 화려했지만 손님은 아무도 없어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강태민은
창가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와인잔을 흔들며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신처럼 그는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앉으시죠, 이서연 씨. 오늘 이 자리는 진성그룹의 감사 책임자가 아닌 이한준 군의 어머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마련했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서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더 이상 돌려 말할 생각이 없었다. 서연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겠다는 듯 꼿꼿하게 허리를 폈다. 강태민은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열어보시죠. 서연은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한 장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함께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해맑게 웃고 있는 한준의 모습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사적인 영역이 무자비하게 침범당했다는 사실에 피가 차게 식는 것 같았다. 이제 불필요한 연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군요. 강태민이 입을 열었다. 나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7년간 나를 속여왔다는 것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처음 알게 된 아버지의 감정이 아닌 배신당한 주군의 냉혹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당신에게 거래를 제안하죠. 이것은 당신과 내 아들, 그리고 나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겁니다. 그는 내 아들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가 내건 조건은 잔인할 정도로 간단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감사를 즉시 중단하고 모든 비리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작된 보고서를 제출할 것. 둘째, 프로젝트가 끝나는 대로 조용히 회사에서 사라지고 두 번 다시 자신과 아들의 인생에 나타나지 말 것. 그는 그 대가로 한준의 이름으로 거액의 신탁펀드를 조성해 주겠다고 했다. 아이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단, 아버지로서의 존재는 영원히 지워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는 아이를 책임지려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자신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치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의 제안이 끝나자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제가 그 제안을 거절한다면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강태민의 입에 이가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다.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협박의 본색을 드러냈다. 당신이 내 제안을 거절하는 순간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우선 친자 확인 소송과 양육권 지정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진성그룹의 막강한 법무팀이 당신을 어떻게 몰아붙일지 상상해봤습니까? 그의 협박은 계속되었다. 나는 언론을 통해 당신을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 겁니다. 당신의 커리어와 사회적 평판은 바닥에 떨어지겠죠. 법정에서는 당신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무능한 싱글맘이라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결국 법원은 아이의 장래를 위해 아버지인 내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아들을 빼앗기고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겁니다. 이서연 씨, 당신은 나를 이길 수 없어요. 그의 모든 말은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칼날과 같았다. 그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인질로 잡고 그녀를 절벽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말대로 권력과 돈 앞에서 그녀는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였다. 아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잠시 동안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약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아들을 위해서, 아이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 한준의 해맑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범죄를 덮어주고 비굴하게 얻어낸 돈으로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다. 그것은 아들의 영혼을 파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두려움으로 흔들리던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그러나 그 어떤 외침보다도 강력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착각하고 있군요, 강태민 씨.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강태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당신은 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내 경력을 망가뜨릴 수도,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감히 내 아들을 당신의 더러운 거래에 이용할 생각은 마세요. 한준이는 당신의 죄를 덮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내 아들은 당신 같은 사람을 아버지로 둔 것을 평생 부끄러워하며 살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의 돈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당당한 엄마의 모습이니까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의 제안 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법정에서 봅시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선전포고였다. 강태민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의 계산 속에서 그녀는 당연히 굴복했어야 했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후회하게 될 거다, 이서연.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의 목소리는 살기마저 뛰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차갑게 돌아섰다. 라운지를 걸어나가는 그녀의 등은 조금도 굽어있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거대한 괴물과의 싸움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전사의 모습이었다. 라운지를 나온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입니다. 이제 플랜 B를 시작해야겠습니다. 라운지를 나선 이서연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채 올라탄 순간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핸들을 쥔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두려웠다. 강태민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혼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굴복하는 순간 그녀는 아들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엄마가 될 터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저입니다. 이제 플랜 B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묵직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올 것이 왔군. 마음 단단히 먹었나? 목소리의 주인은 조현우 검사였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장검사로 재벌들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평생을 바친 강골검사로 유명했다. 그는 과거 서연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유일하게 그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던 인연이 있었다. 서연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이자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정의의 보루였다. 그녀가 진성그룹의 제안을 수락하기 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미리 모든 것을 상의해둔 사람이 바로 그였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인사동의 한적한 찻집에서 만났다. 서연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가 담긴 보안 USB를 그에게 건넸다. 에코건설을 통한 비자금 조성 내역, 스위스 비밀 계좌로의 송금 기록, 그리고 강태민이 자신을 협박하며 했던 모든 말이 녹음된 파일까지. 조 검사는 말없이 자료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예상보다 더 거대하고 악랄하군. 강태민, 그 젊은 친구가 겁이 없어.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연을 보았다.
이건 이제 내 개인의 싸움이 아니야. 썩어빠진 재벌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전쟁이 될 거다. 많은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해. 모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제 아들이 부끄럽지 않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은 조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제부터 내가 칼을 쥐지. 하지만 법의 칼만으로는 부족해. 성을 무너뜨리려면 내부에서 문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의 말대로였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강태민은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려 시간을 끌며 증거를 인멸할 터였다. 그가 손을 쓰기 전에 내부에서부터 그를 고립시키고 무너뜨려야 했다. 서연의 머릿속 속에는 이미 적임자가 있었다. 진성그룹의 박영진 부회장. 그는 진성그룹의 창업 멤버 중 한 명으로 평생을 회사에 헌신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강태민이 총수 자리에 오른 뒤 그의 과격하고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반대하다가 경영 일선에서 밀려난 상태였다. 그는 강태민의 독주가 언젠가 회사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하는 보수파의 구심점이었다. 서연은 박 부회장이야말로 강태민의 폭주를 막을 유일한 내부의 동맹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박 부회장에게 접근하는 것 또한 치밀하게 계획했다. 그녀는 박 부회장이 매주 주말마다 찾는 한적한 사찰을 찾아갔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그녀는 다른 말을 꺼내지 않고 자신이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에코 건설 관련 서류 몇 장을 그에게 건넸다. 부회장님, 전문가로서의 양심에 따라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수십 년간 기업의 생리를 꿰뚫어 본 노예한 경영자는 서류 몇 장만으로도 사태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을 강 대표도 알고 있나?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덮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긴 침묵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히 한 경영자의 비리를 넘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진성그룹의 존폐가 걸린 문제였다. 강태민을 감싸고 돌다가는 회사가 통째로 침몰할 수도 있었다. 반대로 그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거대한 도박이었다. 서연은 그의 고뇌를 지켜보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검 중수부에서도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곧 강제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 전에 내부에서 자정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진성그룹은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겁니다. 그녀의 말은 박 부회장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며칠 후 박 부회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 책임, 이 사회의 몇몇 뜻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마쳤네. 우리도 더 이상 강 대표의 독주를 좌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 마침내 내부의 동맹이 확보된 것이다. 그때부터 세 사람, 즉 외부의 칼인 조현우 검사, 내부의 방패인 박영진 부회장, 그리고 이 모든 판을 기획한 설계자 이서연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만나 강태민을 끌어내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그들의 계획은 이러했다. 박 부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다. 그 자리에서 서연이 감사 책임자로서 강태민의 비리에 대한 모든 증거를 폭로한다. 이사회가 충격과 혼란에 빠진 바로 그 순간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 검사의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회의장으로 진입한다. 내부의 고발과 외부의 사법권이 동시에 강태민의 심장을 겨누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완벽한 작전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마침내 박 부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날짜는 일주일 뒤, 결전의 날이 정해진 것이다. 작전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다정한 엄마로 돌아왔다.
그녀는 잠든 한준의 얼굴을 보며 자신의 결심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 아들의 평화로운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자신이 걷고 있는 이 위험한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아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자 아들에게 더 정의로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책상 달력에 D다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그날 그녀는 하나의 엄마가 아닌 거대한 불의와 맞서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것이다. 결전의 날을 며칠 앞둔 월요일 아침, 폭풍이 몰아쳤다. 강태민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이서연의 사회적 생명부터 끊어놓기로 결심했다.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언론을 동원했다. 그날 아침 국내 유수의 경제지를 포함한 모든 인터넷 언론사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이서연의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일제히 올라왔다. 단독, 진성그룹 감사 책임자, 과거 비리 연루 의혹, 도덕성 논란. 심층 취재, 베일에 쌓인 싱글맘 전문가. 그녀의 진짜 얼굴은,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고 악의적이었다. 진성그룹의 익명의 내부 관계자들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그녀가 감사 권한을 남용하여 임원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식의 거짓 정보가 사실처럼 포장되어 있었다. 그녀의 과거 경력은 철저히 난도질당했다. 7년 전 최고의 직장을 그만둔 것은 사실은 회사 기밀 유출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었고, 그녀의 뛰어난 실력은 남성 편력을 이용해 얻어낸 것이라는 식의 성차별적인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다. 기사는 그녀를 유능한 전문가가 아닌 야망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위험한 꽃뱀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서연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군거림과 경멸적인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어제까지 그녀의 실력에 감탄하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벌레 보듯 피했다.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은 숨막혔고 복도를 지나는 그녀의 등 뒤로 비수 같은 말들이 날아와 꽂혔다.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무표정하게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잠시 휘청거렸다. 강태민의 공격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열하고 잔인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사들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여론은 그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대중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원할 뿐이었다. 싱글맘, 미모의 전문가, 기업 비리 같은 키워드들은 사람들의 관음증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제 이사회에서 이서연이 무슨 말을 하든 임원들은 그녀를 신뢰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이미 사회적으로 신용을 잃은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혔으니까. 그는 이 게임이 자신의 승리로 끝났다고 확신했다. 그때 박 부회장에게서 긴급한 연락이 왔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강 대표가 미쳤군. 자기 회사를 지키기 위해 회사 얼굴에 스스로 먹칠을 하고 있어. 이 책임 괜찮은가? 서연은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켰다. 괜찮습니다, 부회장님.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럴수록 저희는 더 계획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사회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녀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박 부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이 젊은 여성이 가진 강철 같은 의지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물론이네. 이럴수록 더더욱 강 대표를 그냥 둘 수 없지.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끝내도록 하세. 언론의 공격은 집요했다. 기자들이 그녀의 집 앞과 한준의 유치원 근처까지 찾아와 잠복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며칠간 휴가를 내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인터넷과 TV를 끊고 외부 세계와 자신을 차단했다.
세상이 온통 자신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고 완수해야 할 마지막 임무가 있었다. 그녀는 집 거실에 거대한 화이트보드를 설치하고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이사회에서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오직 반박할 수 없는 사실과 데이터, 그리고 논리만으로 강태민의 죄를 증명할 터였다. 자금 흐름도, 차명계좌 내역, 녹취록, 관련자들의 증언. 그녀는 모든 증거들을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엮어 누가 보더라도 사건의 전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밤을 새워 자료를 준비하다가 새벽녘에 잠시 소파에 기절하듯 잠이 들면 꿈속에서 한준이의 얼굴이 나타났다. 아들의 얼굴은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였다. 어느 날 저녁 한준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무심코 물었다. 엄마, 저 아줌마 엄마랑 닮았는데 왜 나쁜 사람이래? TV 화면에는 자신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TV를 껐다. 그녀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부드럽게 말했다. 한준아, 세상에는 가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짜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한준이가 엄마를 믿어주는 거야. 엄마는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알았지? 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품에 안겼다. 서연은 아들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삼켰다. 마침내 이사회 전날 밤이 되었다. 언론의 관계는 절정에 달해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점검하고 노트북을 덮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두려움과 불안, 분노와 슬픔.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나 이제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한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래, 저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그녀는 조용히 읊조렸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날 아침, 진성그룹 본사 로비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언론의 광적인 취재 열기에도 불구하고 강태민은 외부 기자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소문과 긴장감은 건물 전체를 유령처럼 떠돌아다녔다. 이서연이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쇠부티처럼 그녀에게로 향했다. 경멸, 호기심, 동정, 그리고 조롱이 뒤섞인 눈빛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짙은 회색의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장수와도 같았다.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었다. 육중한 원목 테이블을 중심으로 진성그룹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사들이 모두 착석해 있었다. 강태민은 상석에 앉아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띤 채 서연을 맞이했다. 그는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여자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였다. 박 부회장은 굳은 얼굴로 서연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신뢰와 격려의 신호였다. 강태민은 회의 시작을 알리며 서연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고 먼저 선수를 쳤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현재 우리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이서연 감사 책임자는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업무에 개입시켜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한준의 사진과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띄웠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 여자는 7년 전 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아이를 빌미로 저와 회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이사들은 충격적인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태민은 이서연을 향해 경멸적인 시선을 보내며 말을 이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그녀의 과거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인물에게 우리 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서연 씨의 즉각적인 해임과 업무상 배임 및 공갈 협박 혐의에 대한 형사고발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의 선제 공격은 완벽해 보였다. 모든 여론과 정황이 그에게 유리했다. 그는 서연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기대하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절체절명의 순간.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있는 아들의 사진을 잠시 바라본 뒤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네, 강태민 대표의 말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인정에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제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은 모든 사람의 허를 찔렀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오히려 공격의 무기로 전환시켰다. 그녀는 개인용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하고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수많은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에코건설이라는 유령 회사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녀의 설명은 감정적이지 않았다. 오직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한 그녀의 분석은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의 밤샘 작업의 결과를 막힘없이 쏟아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이사들의 얼굴에서 가십을 즐기던 표정이 사라지고 경악과 충격의 빛이 떠올랐다. 강태민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초조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모두 조작된 자료야.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의 외침은 서연의 논리, 정연한 증거 제시 앞에서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마침내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페이지. 서연은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강태민 대표는 제가 아이를 이용해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협박했는지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파일 하나를 클릭했다. 스피커를 통해 며칠 전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당신이 내 제안을 거절하는 순간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나는 언론을 통해 당신을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 겁니다. 당신은 아들을 빼앗기고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겁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아이를 이용하며 협박하는 강태민의 냉혹하고 잔인한 목소리. 그것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결정타였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태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녹음이 끝나자마자 박 부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태민 대표의 즉각적인 직위 해제를 정식으로 발의합니다. 또한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이사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그의 발언에 그와 뜻을 함께하기로 한 다른 이사들이 연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동조의 뜻을 밝혔다. 강태민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수십 명의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회사 보안팀이 아니었다. 선두에 선 사람은 조현우 검사였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을 높이 쳐들며 회의장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외쳤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부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진성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태민에게로 똑바로 걸어갔다. 강태민 씨, 당신을 횡령 및 뇌물수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잠시 멍하니 있던 강태민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이거 놔.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내가 누군지 몰라. 그의 비명은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귀에 허망하게 흩어졌다. 한때 제왕처럼 군림했던 그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연단에 선 채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민의 몰락은 그가 쌓아 올린 제국만큼이나 거대하고 소란스러웠다. 진성그룹의 CEO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는 장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진성그룹의 비리 스캔들과 오너 리스크로 도배되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불과 하루 전까지 이서연을 꽃뱀이라며 비난하던 언론은 이제 그녀를 불의에 맞선 영웅,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라며 앞다투어 칭송했다. 여론의 변덕은 파도와 같았다. 강태민은 구속 수사를 받으며 단 한 번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서연이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결정적이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몇 달 뒤 그는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젊은 제왕은 그렇게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퇴장했다. 그의 몰락은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의 허망함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진성그룹은 거대한 폭풍을 맞았다. 박영진 부회장이 비상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그룹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태민이 남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진성그룹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이었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박 부회장은 이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그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그룹의 핵심 요직인 감사실장 자리를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누구라도 탐낼 만한 자리였다. 안정된 지위, 막강한 권한,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보수. 하지만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저었다. 과분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부회장님. 하지만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박 부회장은 놀라면서도 어딘가 납득하는 표정을 지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네. 이 책임은 처음부터 이런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아니었지.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그저 제 아들과 함께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적은 처음부터 권력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아들을 지키고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며칠 뒤 이서연은 진성그룹에 최종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조용히 사직서를 냈다. 지난 몇 달간의 폭풍 같았던 시간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거대한 빌딩을 뒤로하고 떠나면서 더 이상 그곳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회계 컨설팅 사무소를 열었다. 대기업의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봐주는 소박한 일이었다. 수입은 줄었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아들의 유치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었고 저녁에는
함께 숙제를 하고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얼음 마녀는 사라지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엄마 이서연만이 남았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가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주말 오후, 서연은 한준의 손을 잡고 동해의 한적한 바닷가를 찾았다. 모든 상처와 소란이 지나간 뒤에 찾아온 완벽한 평화였다. 한준은 이제 8살이 되어 제법 소년다운 티가 났다. 아이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하얀 백사장 위를 신나게 뛰어다녔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그런 아들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을 흔들던 거친 파도는 이제 잔잔한 물결이 되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한참을 뛰어놀던 한준이 달려와 그녀의 옆에 앉았다. 아이는 붉어진 뺨으로 숨을 고르며 문득 물었다. 엄마, 내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아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더 이상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아주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살면서 아주 큰 실수를 했고 지금은 그 실수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있단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괜찮아, 엄마.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서연은 활짝 웃으며 아들을 꼭 껴안았다. 그럼 엄마는 아주 괜찮아. 왜냐하면 엄마에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한준이가 있으니까. 우리 둘만 있으면 충분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하늘과 바다를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7년 전 한밤의 실수는 그녀의 인생에 긴 어둠을 드리웠지만 결국 그 어둠 속에서 한준이라는 가장 빛나는 별을 낳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별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가장 어두운 밤을 통과해왔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아침,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옆에 앉은 아들의 작은 손을 힘껏 잡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강인함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 모래 위로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평화롭게 들려왔다.